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살림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전 딱히 살림엔 재능이 없는 편이지만 미니멀 라이프 덕분에 그나마 정리된 집에서 생활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26년 차 주부임에도 아직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요리랍니다.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요리도 잘하는 것 같은데 전 요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 요리 과정이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지지 않으니 요리를 할 때마다 인터넷 레시피를 찾게 됩니다. 요리에 있어선 항상 초심을 유지 중인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조리 과정이 복잡할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는 걸 핑계 삼아 최대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20분 안에 파김치와 깍두기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 채널의 구독자이신 미고민님 영상에서 배운 파김치입니다. 미고민님께서 영상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보라는 말씀에 눈 부릅뜨고 봤는데 정말 휘리릭하고 파김치 양념이 끝나더라고요. 그 요리 고수들의 적당량을 알아내기 위해 영상의 그 부분을 반복해서 본 다음 쪽파 한 단을 주문해서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맛있는 파김치가 되었고 남편이 금방 다 먹어버리고는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쪽파 2단을 주문했답니다. 그리고 전 요리와 친해지기 위해 최대한 편함을 추구하기에 가격이 좀 있더라도 다듬어진 쪽파를 주문했어요. 파김치 사 먹는 가격 생각하면 다듬어진 쪽파를 사도 훨씬 이익이더라고요. 미고민님 파김치에 필요한 재료는 쪽파와 피쉬소스, 이건 액젓으로 대체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매실청이나 물엿, 고춧가루가 전부랍니다. 쪽파를 제외하곤 전부 집에 있는 재료들이라 파김치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쪽파를 씻어서 물기를 빼는 동안 파김치를 버무릴 용기를 준비해 주는데요. 쪽파 한 단으로 김치를 담글 땐 용기에 쪽파가 한 줄로 나란히 놓이게 되니까 양념이 골고루 묻었는데 쪽파 2단으로 하려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아서 중간에 있는 쪽파들에는 양념이 덜 묻게 되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버무리니까 맛은 같았습니다. 용기 크기에 맞춰 쪽파를 잘라 담은 다음 피쉬소스, 매실청, 고춧가루를 적당량씩 넣어 버무려주면 파김치 완성이에요. 제가 김치를 안 담게 된 이유가 재료 손질부터 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비해 맛이 있지 않아서 계속 도전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김치를 많이 먹는 집도 아니고요. 그런데 미고민님 파김치는 들인 돈과 노력에 비해 맛이 좋으니까 도전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죠. 다듬어진 쪽파를 산 것도 파김치의 재미를 느끼게 된 큰 이유일 거예요. 파김치에 성공하고 나니까 다른 김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이웃에서 나눠주신 무가 있길래 무를 절이지 않고 깍두기를 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생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만약 깍두기 만들다 실패한다고 해도 그걸 어떤 식으로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무가내식 도전이었답니다.
물을 절이지 않으니까 피쉬소스 간을 배게 하기 위해선 물을 작게 썰어 주었고요. 풀을 써서 넣지 않으니 조금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쪽파를 넣어 주었답니다. 양념 재료는 파김치 만들 때와 똑같이 피쉬소스, 매실청, 고춧가루만 넣었고요. 실온에서 하루 지나고 깍두기를 먹어본 다음 조금 싱거워서 피쉬소스를 좀 더 넣어 주었답니다. 써니네 가족들은 깍두기 1kg을 사도 처음에만 맛있게 먹고 조금만 쉬어져도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풀도 넣지 않고 절이지도 않은 채로 깍두기를 담으니 쉬어지지 않아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깍두기를 담아도 될 것 같은데 마늘은 다져서 넣어야겠다 싶어요. 쪽파는 파의 향이 있어서 향신료가 필요 없지만 깍두기엔 마늘 향이 들어가줘야 더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담근 파김치와 깍두기는 실온에서 하루 두고 냉장고와 비슷한 온도인 다용도실에 두고 먹는 중입니다. 파김치와 깍두기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먹을 때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리를 잘해야만 주부로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정이 복잡한 요리를 해야만 주부의 정성이 들어가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설픈 요리로 보이실지 몰라도 요리의 시간이 단축되고 조리 과정이 단순해질수록 주방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떡국 끓일 때면 가공식품으로 나온 사골곰탕을 이용합니다. 얼마나 먹겠다고 직접 사골을 오랜 시간 끓이고 그걸 또 냉동실에 보관하고 하는 걸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골곰탕 국물에 두부면 넣고 건조해서 나온 매생이를 넣고 계란 풀면 가끔 먹기 좋은 두부면 떡국이 되는데요. 여기에 깍두기와 파김치를 먹으니 훨씬 더 맛있더군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지만 혼자 있을 때면 정말 간단하게 먹습니다. 떡국을 끓여 먹거나 닭가슴살을 데워 먹고요. 냉동실에 있는 밥을 데워 계란 프라이랑 먹기도 합니다. 어떤 간단한 식사에도 어울리는 파김치와 깍두기가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요즘이에요. 일일 이식을 하고 그중 한 끼는 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식단을 했던 써니네 가족이 고기 먹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요즘은 밥을 먹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서 식단 선택에 갈등을 하게 되네요. 탄수화물 종류의 식사를 했을 때 써니네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첫째, 배가 빵빵해지면서 가스가 차고요. 둘째, 가스가 찬 만큼 방귀가 잦아집니다. 또 두통이 생기고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배가 금방 다시 고파지고요. 탄수화물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로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한 끼 고기식을 했었고 그 고기를 주 재료로 한 식사를 했던 몇 년 동안은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김치 재료만 갖추어져 있으면 20분 만에 파김치와 깍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또 고기만 있으면 굽든 찌든 볶든 다른 야채들과 곁들여 한 끼 식단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을 찾고 싶습니다. 20분 만에 파김치와 깍두기를 만들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전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혹은 책을 읽고요. 전 요리하는 시간보다 그런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제 수준에 맞는 식단, 하지만 건강도 포기하지 않는 식단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정보 좀 주실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